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부양책 사인을 했네요. 정말 극적인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분석했지만 트럼프 레임덕으로 인해서 5차 부양책 거부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바이든 취임 이후 부양책 실시하면 오히려 트럼프와 공화당에만 손해지요. 이번 주에 신정이 있어서 거래일은 짧지만 정말 기대되는 한 주일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결국 사인한 부양책은 5차 코로나 지원책으로 9천억 달러, 하나 986조 규모와 1조 4천억 원 내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네요. 1인당 600불, 3인 가정이면 1,800불 현금 캐시로 통장에 바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가구 내 구성원당 연소득이 7만 5천 불 이하면 혜택을 받는 거고 고소득자는 제외되는 것이죠. 실업수당은 또 매주 300달러 증가해서 매달 1,200불로 추가로 실업수당을 받고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실업이라고 2천만 명 이상이 실업했는데 기존에 평균적으로 1,500에서 2,000불 정도의 실업수당을 받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200불 더 받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집에 있는 게 좋아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월 14일까지 지급되는 거라서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달라질 듯 하고요. 아직까지는 취업시장이 급진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어 보이지요. 이번 5차 부양책으로 지난 1차, 4차까지 부양책 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1월에 800달러 갈 수도 있는 기반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이제는 전기차와의 경쟁이 아닌 내연기관차의 경쟁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50만 대 판매까지는 호기심이 많은 매니아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했다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경쟁업체들이 쑥쑥 커가면서 이제는 진짜 연비 싸움입니다. 고효율 저가 배터리를 누가 먼저 만드냐 하는 것이 시장의 판도를 가름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테슬라는 자체 기술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가 압도적인 1위이고 4680 배터리 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쟁차와의 격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와 연비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4680 배터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일본 언론에서 파나소닉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 프로토타입을 생산한다고 언론에 나왔네요. 기가 네바다의 배터리 생산 용량을 10% 확장하고 노르웨이에서도 대형 배터리 벤처를 찾는다고 합니다. 파나소닉은 이전에 10월 브리핑에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 공개 즉시 4680 테슬라 전용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했었고요.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5배 높은 에너지 밀도와 6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생산 비용이 절반 가까이 감소된 어드밴스된 배터리입니다. 일론은 또 트위터에서 언급하기를 2021년 기가 베를린에서 양산될 모델 Y에 4680 배터리를 넣어서 유럽에 먼저 판매할 것이다. 신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4680 배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언제 대박 세일을 하느냐인데요. 아마존 주가를 보면 테슬라도 S&P 편입 이후에 이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매수 타이밍이 온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측이고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아마존은 MDD 최대 낙폭 지점을 보면 2006년 7월에 왔습니다. 2005년 11월 편입 이후에 8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요. 2월에 한번 폭락하고 7월에 추가적인 폭락이 있었고요. 이 시즌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급감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편입 이후 시장이 잠잠해지고 큰 이슈가 없으니까 단기 매매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간 것이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이유이고요. 이 시기를 40, 50대 주가 투자 좀 해보신 분이라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내 할 수 있겠지만 20, 30대는 조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 30대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테슬라 주식 샀는데 하락장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속된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 90% 이상의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발을 뺍니다. 실망감, 허탈감으로 주식을 적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성적으로 수치와 경험적 주가 무브먼트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단기 하락할 수도 있구나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 있어서는 대박 세일 시즌이죠. 애플, 엔비디아, 폭스바겐 여러 테슬라와 비교 가능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글로벌 1등 주식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S&P 편입 이후에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테슬라와 유사하게 11월 18일에 편입했고요. 당연히 2005년 경제, 자본시장, IT 산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현저히 다르고 2016년까지 아마존 주가가 300달러였다는 점을 보면 이 시기에는 5, 60달러였죠. 이 기간 동안에서 주가의 월간 무브먼트가 테슬라 내년 주가 흐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 될 듯 합니다. 당연히 변수는 많지요. 아마존이 8월에 편입 발표 이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편입 발표하고 40% 올랐죠. 편입 전까지 소폭 하락하다가 재반등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편입 이후 급등, 당시에 50달러 신고가를 찍었었습니다. 테슬라도 편입 전 12월 18일에 신고가 695달러를 찍었죠. 이후 테슬라와 같이 산타랠리, 지금까지 좋을 때가 왔고 산타랠리는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의 변동성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신규 전자상거래 기업이 SM 편입으로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지 예상이 됩니다. 1월 말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 1년간 흐지부지했지만 2006년 10월부터 주가가 상승해서 지금 3,200달러까지 왔습니다. 당시에는 50달러였죠. 테슬라가 반드시 100% 아마존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양질의 투자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당시에는 닷컴 버블, 후폭풍 등 문제가 많았지요. 이런 하락장에서 20, 30대는 멘탈 챙길 준비하시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선 테슬라가 1월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듯 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산타랠리가 왔었고요. 아마존도 편입 이후에 산타랠리가 1월 말까지 지속되면서 2006년 신고가를 찍었고요. 트럼프가 보양책 사인은 이미 했고 1월 4일 테슬라 4분기 판매량 18만 1천 대와 2020년 총 판매량 50만 대는 무난히 찍을 듯 하고요. 주가는 상승하고 원래 12월 말에 출시되기로 한 FSD 자율주행 서비스가 2021년 연초로 연기되면서 1월 주가에는 더욱 긍정적이죠. 이미 캐나다에서는 FSD 베타 버전 풀리기 시작했죠. 15일에 업그레이드된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고 연말에 대망의 테슬라 실적 발표와 21년도 목표 판매량 제시까지 이전 영상에서도 분석했지만 1월에는 정말 테슬라 주가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테슬라의 유동성 감소에 있습니다. 8월 테슬라가 5대1 주가 분할을 했고 9월에 S&P 편입 실패 이슈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6월 이후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한머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단기 투기성 자본이죠. 그만큼 유상증자나 S&P 편입 같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에 이런 투기머니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고 급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물량들은 1월 호재가 끝나는 시점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점점 많아질 듯 하고요. 2월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가장 불황인 시즌이 다가옵니다. 자동차는 10월과 12월에 판매량이 피크를 찍고 중국은 2021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가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7월에 어드밴스된 4680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테슬라가 중국과 글로벌에서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매년 2월은 전형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작은 시기이기 때문에 1월에 라스베가스, 상하이, 런던에서 오토쇼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자동차 제조사들이 신차를 쏟아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하방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신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폭스바겐이 가장 무서운 테슬라 경쟁자인데요. 전기차 연비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보다 못하고 FOTA 등 소프트웨어에서도 격차가 많지만 폭스바겐 차량은 이쁘게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2월에 경쟁사들의 굴기와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 감소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테슬라의 FSD나 4680 배터리 소식, 모델 3와 Y의 신차 발표에 따라서 꼭 주가가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스바겐만 신차 출시하는 거 아니죠. 테슬라도 좀 업그레이드된 모델 나오면 더 판매량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거래량 감소와 경쟁차 신차 출시로 인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오는 건 알겠는데 더 자세하게 2월 언제 그리고 앞으로 언제 구매해야지 싸게 살 수 있나요?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초보 투자자나 고수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투자 분야이죠.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알 수 있고 싸게 사서 기쁠 수도 있고 비싸게 사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가장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누구
누구도 가장 비쌀 때, 쌀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S&P 500 편입 전에 기관 투자자 매수 동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 695달러 신고가를 찍으면서도 기관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을 급하게 매수했습니다. S&P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12월 18일까지 모두 매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12월 18일 한꺼번에 장 초반부터 물량을 매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주가 하락하기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죠. 편입 발표 후부터 꾸준하게 시장에서 분산을 통해서 주가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어느 기업의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면 절대로 한 번에 다 구매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갑작스레 큰 자본이 들어가면 그만큼 투기 자본이 생기고 주가도 비싸지니 개인인 척 은밀하게 조금씩 일정에 따라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합리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자본금이 5만 달러 있고 테슬라를 구매한다고 하면 5번에 나누어서 아니면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은 20번도 할 수가 있죠. 요즘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고 꼭 몇 주 맞춰서 살 필요가 없어서 개인 사정에 맞게 투자하면 됩니다. 1월 1일에 680달러일 때 1만 달러치 사고 2월에 1만 달러치, 3월에 1만 달러치, 7월에 10월에 중경투 TV 보면서 이때쯤 주식이 하락할 수 있겠구나 전망하는구나 하면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싸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100%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때쯤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때쯤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손해가 있겠지만 우리같이 테슬라 많이 하는 당장의 주머니 걱정할 필요도 없이 조금씩 주식을 사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한 번씩 중국 전기차도 언급하고 제일 테슬라니 뭐니 해도 결국엔 테슬라처럼 튼튼하게 버티면서 꾸준히 성장할 만한 주식은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월가가 선정한 최고의 기업, 최고의 주식이 테슬라이죠.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채널의 구독자 연령층을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20대, 30대가 특히나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가 앞으로 올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률보다는 우선순위를, 기초를 잘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주식이 조금 올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주린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그렇구나 하면서 판매량이나 경영자 마인드, 신제품, 신기술, 경쟁 기업을 유심히 지켜보는 게 중수고수로 가는 길이고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과 같이 고순의 나이에도 투자하는 거 보면 투자는 몇 년 하고 그만한 것이 아닌 평생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가 등락에 따른 가슴 떨림과 빠른 경제적 자유를 볼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슈퍼 우량주는 장기로 투자하고 미래에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이 우리 일상에도 녹아들어서 매분기 꼬박꼬박 배당받으면서 용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주가는 계속 오르면서 안전자산이 되고 웬만한 건물 투자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수수료 빼고는 관리비도 나가지도 않지요. 단기간의 수익률에 너무 호불호 하지 말자. 대신에 리스크는 분산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분석했듯이 채널 내에 샤오퐁 니오 영상도 한 번씩 보시고요. 테슬라가 매력적인 게 창업주이자 CEO의 나이가 71년생이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만 해도 나이가 9순을 넘었죠.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새롭고 혁신적인 기발한 아이템이 많이 나왔을 듯 합니다. CEO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이가 50에서 70대 사이입니다. 1년은 아직 50대도 아니죠. 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얼마나 더 참신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시장을 혁신하는 리더가 이 기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주가 상승과 하락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